우선 지구 단위 계획의 뜻을 좀 보고 가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서요. 108페이지 잠깐 더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맨 위에 보면 1번에 의가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의가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부에다 밑줄 딱 치고요.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원 환경을 확보한다. 이건 도시적 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이건 도시적 바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일부라는 거죠. 일부다. 이것은 전부라고 하면 틀립니다. 일부. 자, 뒤로 넘어오시고요. 113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113.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죠. 박스에 한 8개 나와 있습니다. 8개 중에서 5번을 잠깐 볼까요? 이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5번을 보면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가 들어가죠. 이 계획을 가지고 건물의 색채나 형태를 제한합니다. 바로 끝에다 땡땡하고요. 상세 계획. 굉장히 상세한 계획이죠. 상세 계획. 그러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지역 주민은 색깔과 형태를 제한받게 됩니다. 국민에게 영향을 주겠죠. 따라서 구속적 계획이라고 적자. 상세한 계획으로서 구속적 계획이다.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입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이제 걸어 3번의 제목으로 내려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준에다가 동그라미.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딱 치고. 기준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제 걸어 4번 완화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화에다 동그라미 세요. 요 지구 단위 계획 가지고 기준을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최대 얼마를 완화하는지 그거 확인하자고요. 자, 한 장을 넘겨주시면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5번 나오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는데 120%라고 했으니까 1.2배를 뜻하죠. 최대 1.2배를 완화한다. 6번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주는데요. 한 장 넘기면 100%가 나올 거예요. 주차장 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한다. 이제 7번 볼까요? 완화의 한도를 보면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건폐율은 최대 1.5배, 용적률은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이 뜻이에요. 네 가지로 완화한 거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주차장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04번으로 갑니다. 구역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구역을 먼저 만들고 계획에 따라 나와야죠. 몇 년? 3년이었죠. 그게 안 나오면 구역은 실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원칙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년 보이네요. 3년 동그라미 딱 치고요. 3년 이내에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지 않았다. 3년이 되는 그 다음 날 나오죠? 다음 날 지구 단위 구역은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역을 만들었으면 3년 안에 계획에 따라 나오자. 그게 안 따라 나오면 다음 날 구역은 실효가 된다는 겁니다. 3년만 기억하시고요. 그럼 실효된 것도 알려야 되잖아요. 이걸 무슨 곳이라고 한다? 실효곳이라고 하죠. 오른쪽 괄호 3번. 실효곳이 나오죠? 다시 묻겠습니다. 실효곳이는 안 해도 되죠?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안 해도 자동 상실이죠. 당연한 얘기죠. 자동 상실이라고 하면 딱 적어 놓으세요. 자동 상실됩니다. 자, 요 정도 해서요. 지구 단위 계획을 맞추겠습니다. 120페이지 펴주시고요. 120페이지 제1절 제목에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발행위 옆에다 허가자를 집어넣으세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도 매년 2문제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행위의 반대말이 뭐일 것 같습니까? 응? 개발의 반대말이 뭐다? 개발의 반대말. 개발의 반대가 제한이에요. 개발의 반대가 뭐다? 보존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행위의 반대는 보존행위라고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핏 알기는 개발행위니까 보존행위에 반대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핵심을 잡는데요. 개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를 설명할게요. 자,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게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것만 나오면 괜히 짜증나죠.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 근데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하는 계획이다. 요걸 가지고 용도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4가지 권역으로 나눈 거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것은 개발지도 있을 것이고 보존지도 있을 것이다. 이때 보존의 땅이란다면 규제를 할 겁니다. 건물 짓지 말아주세요. 규제할 겁니다. 개발의 땅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 종류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공익성이 큰 사업이 있을 것이다. 뭐 도로랄지 공원같이 공익성이 큰 사업이 있고요. 또는 개별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 행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약속을 한 거예요. 공익성이 큰 사업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다. 약속했으니까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익성이 큰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했다. 그럼 여러분들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요. 어떤 거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공익성이 큰 거 할 때가 받을까요? 개별 행위 할 때가 받을까요? 그렇죠? 개별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건 허가 안 받을 거고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개발지역입니다. 개발지역에 도로를 깝니다. 도로. 도로는 공익성이 큰 사업이니까.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요건 공익성이 크단 말입니다. 공익성이 크니까 허가 대상일까 아닐까? 허가 대상 아니겠죠. 요것은 혜택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혜택이 많다. 그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혜택을 배운 게 있어요. 도로 깔 때 사업 시행자 보호 조치 5개 있었죠. 시행자 보호 조치,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공시송달,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고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었다. 기억나시죠? 이와 같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발의 땅에서 공익성이 큰 것만 하느냐? 그렇지 않겠죠. 이와 상대적으로, 대조적으로 개인이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행위잖아요. 그죠? 개별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원래는 개별행위 허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살짝 바꿨어요. 이걸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부르자고 한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면 공익성이 큰 도시군 계획 사업과 반대되는 개별적 행위를 허가받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빨간 건물 이름이 아주 이뻐요. 토토토 건물이라고 불러요. 토토토 건물. 요 이유는 좀 이따 알게 됩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토토토 건물을 짓는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개별적 행위니까 허가를 6인에게 받는다. 6인에게 허가를 받는다. 그럼 비교해 보자고요. 개발행위 허가하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하고요. 이건 개별적 행위니까 이건 규제를 가할까 혜택 줄까? 얘는 혜택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공익성이 떨어지니까 규제를 가하겠죠. 규제 일변으로 가야 돼요. 얘는 혜택 받는 거고. 자, 그래서 토토토 건물을 지을 때 6인에게 허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6인이 허가를 해줄 때 얘보다는 이게 더 공익성이 크니까 이 건물 짓다가 노란 사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대비하여 요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의견 청취가 있다. 토토토 건물 허가해 줄 때 의견 청취가 있어요. 노란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입니다. 요 시행자에게 지장 주는지 물어봐야 돼요. 의견 청취가 있다. 또 토토토를 진다라고 허가를 신청했어요. 근데 허가권자가 딱 보니까 지금 허가해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허가 못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이제 일정 기간 허가를 보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허가 제한이 있다. 지금 당장 허가해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일정 기간 허가를 보류하겠다는 허가 제한이 있다. 또 토토토 짓겠다라고 6인에게 허가를 신청해요. 그럼 6인이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딱 해주면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건물 짓다가 주변에 환경적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그때는 미리 돈을 예치합니다.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미리 돈을 사전에 예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전 예치금. 이 돈을 예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 문제가 발생할 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전 예치금으로서 이행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이행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규제 일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발 행위 허가가 딱 뜨면 빨간색이다. 요 녀석 이름은 토토토 건물이다. 요거의 반대는 노란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틀을 딱 잡으시고요. 자, 책을 보시자고. 120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첫 번째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6인. 두 번째,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죠. 다만 도시군계획 사업에 따른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죠. 이 공식이에요. 공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공익성이 크니까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 공식입니다. 그럼 박스에 이제 6번까지 끝나고 있네요. 6가지가 허가의 대상인데요. 1번, 2번 두 개를 묶으세요. 동시에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죠. 건자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두 번째, 토지 형질 변경할 때 허가를 받자고 합니다. 토에다 동그라미.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이 무슨 뜻일까? 잠깐 여기 또 봅니다. 토지 형질을 변경한다 그래요. 토지를 형질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모양새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울퉁불퉁한 경사지가 있다. 여기다 집을 지으려면 반듯하게 밀어야 되죠. 그러려면 이 부분은 깎아내야 되겠네. 그죠? 깎아내는 걸 절토한다고 한다. 절토. 이 부분은 되메워서 채워 넣어야 되겠죠? 이걸 성토한다고 해요. 깎거나 메워주면 평탄지가 되죠. 이걸 정지 작업한다고 해요.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은 절토나 성토나 정지 작업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바꾸는 겁니다. 한마디로 토지를 미는 겁니다. 반드시 미는 걸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한다. 이때도 허가를 받자고 합니다. 근데 이제 토지 형질 변경에 거기 보면 내용을 읽어볼게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거예요. 미는 것이다 이거예요. 반듯하게. 그런데 그 밑에 당무장 표시가 있죠. 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경작을 위해서 토지를 형질 변경할 때는 허가 대상에서 빼겠다 이거예요. 경작이 뭐죠? 농사 짓는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형질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은 농지법에 가서 알아봐라 이거예요. 농지 쪽이니까 농지법에 가서 알아보세요. 국토법률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경작 제외고요. 자, 이제 4번에 토석 채취, 토에다 동그라미. 흙이나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걸 토석 채취라고 합니다. 이제 5번. 토지를 분할할 때도 허가를 받자고 합니다. 토에다 동그라미. 그런데 그 옆에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라고 돼 있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건 제외니까 무슨 대지를 분할할 때 허가 받자? 건축물이 없는 대지죠. 이걸 무슨 대지라고 해요? 나대지. 나대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럼 건축물이 있는 걸 분할할 때는 그건 나중에 건축법에 가서 알아봐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나대지를 뜻한다. 자, 6번째. 물건을 쌓을 때도 허가를 받자고 하는데 물자에다 동그라미.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율환경 보존지역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쌓는다고 돼 있죠. 녹지, 관리, 자율환경 보존이면 보존도가 큰 지역이죠. 이렇게 보존도가 큰 지역에서 장기간 물건을 쌓는다면 보존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허가를 받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1, 2번을 묶어서 5개 나왔는데 이제 앞자를 보겠습니다. 3, 4, 5의 앞자가 토토토, 1번이 건, 6번이 물, 그래서 토토토 건물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이죠. 토토토 건물 하게 되면 허가 대상에 앞자를 딴 겁니다. 그 중에 요 3가지는 단서 규정이 있다. 자, 첫 번째, 토지 형질 변경인데 경작 제외.
토석 채취고요. 토지 분할인데 나대지. 건축물의 건축, 공정물의 설치. 물건을 쌓는 건데 녹지 관리자이라는 녹관자에서 1월 이상. 이 세 군데는 단서 규정이 있다. 어쨌건 토토토 건물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오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4번 봅니다. 허가 불필요 개발행위라고 돼 있죠. 즉 다음의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박스에 1, 2, 3, 3개 나오죠. 자,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이나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대단히 시급성을 요하니까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2번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건축물 그랬어요. 우리 건축법에 가면 허가 대상의 건물이 있고 신고 대상의 건물이 있다. 어떤 게 경미한 거죠? 신고 대상이 경미한 거죠? 경미하니까 이것은 허가받지 않을 수 있다. 3번에도 경미 나오나요? 경미행위 나오죠? 그래서 2번과 3번을 묶어서 경미라고 적습니다. 경미. 그래서 응급조치나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끊어주시고 자, 넘깁니다. 이제 123페이지입니다. 123. 3번의 제목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허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허가는 첫 번째, 이것은 허가는 허가권자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법에 기준을 정해놨어. 법에 허가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 합당할 때 허가를 해줍니다. 기준에 합당치 않으면 불허가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는 기속행위라고 한다. 기속행위. 기준에 예속당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기속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또 허가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허가를 전화 걸어가지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요한단 말이에요. 요식적 행위. 신청서와 같은 형식을 요한다 이거죠. 요식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허가는 기속행위와 요식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개발행위가 기준이 나와 있고요. 허가 기준이 쭉 나오잖아요. 요 기준에 합당할 때만 허가해줘라 이거예요. 거기다 기속행위라고 적자. 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기속행위. 거기 밑에 기준치의 숫자는 나중에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맨 밑으로 내려오세요. 괄호 4번에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라고 해서요. 1번에 신청서 제출이라고 돼 있죠? 그러다 요식적 행위. 허가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요식적 행위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예요, 지금. 맨 밑에. 신청서 제출하니까 요식적 행위라고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 그랬으니까 토토토 건물 짓는 자죠. 그 자는 개발 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에 밑줄 딱 치고 기반시설 용지 확보에 밑줄 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자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의 기. 그 다음 위해 방지의 위, 환경오염 방지의 환, 경관의 경, 조경의 조, 이것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러니 형식을 요하잖아요. 5개 계획서를 제출한다고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를 어떻게 할 거야? 유해 방지를 어떻게 할 건데? 환경오염 방지를 이렇게 할 거야. 경관은 이렇게, 조경은 저렇게 할 거야 라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요한다. 요식적 행위. 5개 앞졌다 뭐가 됩니까? 기, 위, 환, 경, 조죠. 기, 위, 환경조의 계획서를 제출한다. 자, 2번에 의견 청지 찾았습니까? 응? 거기 1번에 내용 보겠습니다. 요 내용이죠. 토토토 건물을 허가해 줄 때 노란 사업에 지장 주는지 의견을 듣자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듣자. 그래서 의견 청지 1번 봅니다. 6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 사업이니까 노란 도로입니다. 그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라고 하여 누구의 의견 듣죠?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이라고 되어 있죠. 노란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지장을 주는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는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5번 보이죠? 허가, 불허가 처분이 나옵니다. 허가를 신청하면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 줄 거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할 겁니다. 이걸 빠른 기간에 해줘야 되죠? 숫자 보이나요 거기? 15일 확인하세요.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를 처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가를 했다면 허가증을 교부해 줄 거고 불허가 처분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불허가 처분했으면 왜 불허가 처분을 당했는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는 겁니다. 15일입니다. 자, 넘기시고 이제 5번에 1번 조건부 허가가 나옵니다. 확인했습니까? 조건부 허가. 조건을 걸고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있다 봅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그랬으니까 토토토 허가해 주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 용지확보의 기. 위해 방지의 위. 환경오염 방지의 환. 경관의 경. 조경의 조. 이것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5개 조건을 걸고 허가할 수 있다. 5개 조건이 앞졌다 보자. 기, 위, 환, 경, 조. 또 한 번 반복이 되죠. 기, 위, 환, 경, 조입니다. 2번으로 갈까요? 이행보증금의 예치 요건이 나오죠. 땡땡하고요. 이행보증금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 예치금. 이건 사전 예치금이죠. 문제를 예견하고 미리 예치해두는 사전 예치금. 그럼 공법에서 말이죠. 사전 예치금의 최대 2대 원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임의적 예치예요. 사전 예치금은요, 필요할 때 예치시킬 수 있는 임의적 예치예요. 또, 국가 등은 예치하지 않습니다. 국가 등은 공신력이 있으니까 이 돈을 예치하지 않는다. 국가 등은 예치했습니다. 돈을 미리 예치했다가 이 돈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행보증금에다 빨간 펜줄 하나 딱 쳐놓고요. 여기서는 문제를 낼 때 예치 사유가 중요합니다. 어떨 때 예치하는지 예치 사유가 중요하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6위는 또 5개 나옵니다. 기반시설 설치 용지확보의 기, 위해 방지의 위, 환경오염 방지의 환, 경관의 경, 조경의 조. 이것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죠. 할 수도 있다니까 임의적 예치입니다. 5개 예치 사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기, 위, 환, 경, 조. 이게 바로 예치 사유죠. 기가 뭡니까?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이게 바로 예치 사유죠. 그럼 밑에 이제 3번, 그 밑에 도표 있습니까? 도표에 5가지가 있잖아요. 그 5가지에다가 구체적 예치 사유라고 써주세요. 요 5개가 바로 구체적 예치 사유입니다. 요 도표에서만 2번의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구체적 예치 사유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5개를 딱 주고요. 다음 중 이행보증금의 예치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5개는 별도로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예치 사유 5개를 잡았었죠. 기, 위, 환, 경, 조. 그거 복습하는 거예요. 자, 박스 1번 봐요. 쭉 보시다 보니까 끝부분에 기반시설 설치 보이나요? 기 나왔잖아, 그죠? 기. 2번 봅니다. 토지의 굴착으로 인해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물 건축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다. 붕괴와 손괴다 밑줄을 쳐준다면 붕괴, 손괴, 요건 위해 방지, 위로 볼 수 있다. 위해 방지.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은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먼지 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석 먼지 피해니까 환경 피해 환으로 볼 수 있다. 환경 피해 환으로 볼 수 있다. 4번째. 토석을 운반한 차량 통해로 주변에 환경 오염된다. 환경 오염에 환자가 있잖아. 환. 5번은 끝부분에 조경이 있지 않습니까? 조. 그러니까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 위, 환, 경, 조. 이것을 복습하는 것이다. 이제 3번 봅니다. 예치 제외되는 사유가 나오죠. 3가지를 묶어서 국가 등이라고 적자. 요 3가지는 국가 등이기 때문에 예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법은 되게 그렇습니다. 국가 등은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에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한다. 2번에 공공기관이 시행한다. 3번에 공공단체가 시행한다. 요 세 가지는 국가 등이니까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도표에 5개 있었죠? 5개니까 순서를 바꾸게 해요? 안 바꾸게 해요? 안 바꿔요. 바꾸다 실수할까 봐. 그대로 순서를 딱 주고요. 다음 중 이행보증금의 예치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정답 1번입니다. 왜 1번이다? 1번에 분명히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죠? 기반시설이니까 예치사유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주어에다가 지자체를 딱 넣는 거야.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은 예치사유가 됩니다만 국가 등이니까 예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뭔 소린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국가 등은 예치하지 않는다. 이걸 전맥해서 시험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비하시고요. 오른쪽 가겠습니다. 예치 금액이 나오네요. 예치 금액은 또 5개 나와. 기, 위, 환, 경, 조 확인하세요. 기, 위, 환, 경, 조의 필요한 비용 범위에 산정하되 총 공사비 20% 이내에 산정합니다.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를 예치한다고 합니다. 왜 20%일까? 이 돈의 이름이 뭡니까? 이행보증금이잖아요. 이자로 시작되잖아. 그래서 20%. 만약에 삼행보증금 그랬다면 30%겠지.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이행보증금이 이자잖아요. 그래서 20% 이렇게 연결하시자고요. 자, 이제 5번 갑니다. 이행보증금의 예치 방법은 원칙은 현금이에요. 현금으로 예치를 합니다만 2번의 예외를 보면 보증서 나와 있고요. 이행보증서가 보입니다. 원칙은 현금이지만 예외적으로 보증서나 이행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돈을 냈단 말이에요. 이행보증을 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공사 끝났습니다. 그럼 이 돈을 국고에 귀속시킬까요? 다시 돌려줄까요? A라는 자가 이 건물 질라고 이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이 공사 끝났어요. 그럼 이 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그것이 3번의 반환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공사 끝났다는 거죠. 문제없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려줘라 이거죠. 예치금이니까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이것은 주로 규제 입장으로 갑니다. 토토토 건물 지을 때 6인에게 허가받자. 지장 준원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자. 사전 예치금으로서 이행 보증을 예치할 수 있다. 그중에 하나 남았잖아요. 허가 제한을 보겠습니다. 그럼 6번의 제목이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 별표 하나 딱 세요. 이것도 아주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됩니다.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요. 영원히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주면 문제가 있으니 일정 기간 유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제 핵심은 이 제한에서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몇 년을 제한하는지 기간이 중요하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야 여기 앞으로 2년간 제한됐으니까 다시 돌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피해를 당하겠죠? 빨리 허가를 받아 건물을 줘야 되는데 제한당하니까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공법은 항상 이렇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때는 심의를 거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친다는 거죠. 자, 내용 봅니다. 제한권자가 3가지로 끊어진다. 국토부, 시도의사, 시장원수가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상급자, 시도의사는 중급자, 시장원수는 하급자죠. 그자가 제한합니다. 자, 이제 제한 사유가 박스에 5개. 이 5개 사유일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문장이 길으니까 압축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적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 그랬어요. 수목에다 색깔 딱 칠하고. 수목은 나무죠. 또 조수류 등의 집단적 서식하고 있다. 조수로 색깔 칠하자. 새잖아요, 새. 또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우량농지 색을 칠하자. 이럴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한한다? 국토부, 시도의사, 시장원수.
자, 첫 번째 사유를 압축 파일을 만들면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이렇게 딱 기억하세요.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두 번째, 개발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까 당분간 제한하자 이거예요. 이건 환경과 오염이라 책을 땅땅 칠하자. 환경과 오염입니다. 그 다음에 3, 4, 5를요 묶어주세요. 요거의 공통점은요 계획 수립 중이라고 적고 색을 딱 칠해보세요. 계획 수립 중입니다. 3, 4, 5는요 계획 수립 중. 색깔 딱 칠해놓고요. 자, 3번 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랬으니까 계획 수립 중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에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 예상됩니다. 계획 수립 중일 때 허가해주면 나중에 계획이 완전히 완비되고 나면 바뀌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계획 수립될 때까지 제한하자 이겁니다. 네 번째, 지구 단위계 구역이 정됐다. 화살표 치고 아까 배운 거 써먹자. 지구 단위계 구역이 정되면 맞바로 무슨 계획이 따라 나오죠? 아까 3년 안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중. 이 구역이 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겠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중입니다. 자, 이것도 계획 수립 중이라 볼 수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중. 자, 이제 5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됐다. 이건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이 구역이 정되면 계획이 따라 나옵니다. 화살표 치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중. 이 구역이 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계획 수립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 대상 5개를 세 가지로 압축하면 첫 번째 수목, 조수료, 우량, 농지. 두 번째 환경과 오염. 세 번째 계획 수립 중일 때 제한할 수 있다.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제한 기간. 중앙이나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 3년의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허가를 제한할 때 심의를 거친단 말이에요. 심의에다가 밑줄 딱 치고요. 공정성 확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를 거친다. 형광펜을 꺼내갖고요. 1회 3년이라는 색을 딱 칠하자. 기간이 제일로 중요하다고요. 1회 3년의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2년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3년 이내니까, 그죠? 최장은 몇 년이고? 3년이고. 자, 책을 한 장 넘겨봐요. 예외가 나옵니다. 제한 사유 중 3부터 5까지. 아까 뭐였죠? 3부터 5가? 계획 수립 중이었었죠? 요 지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의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원래 제한할 때 심의 거쳤나요? 그때 원래 제한 기간은 3년 이내였었죠? 연장할 때는 심의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치고 연장은 1회,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부터 5라는 거죠? 다시 앞장으로 돌아오시죠. 아까 5개의 사유가 있었는데 1번, 2번을 묶어주세요. 1번, 2번은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최장 몇 년? 3년. 최장 3년이라고 적고요. 최장 3년을 제한할 수 있고요. 이제 3, 4, 5의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최장 몇 년? 5년이죠. 최장 5년. 3년에 2년이니까. 최장 5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왜 계획 수립 중일 때 연장할 수 있을까? 3년 이내 기간 동안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제한해 봤어요. 근데 계획이 3년 안에 만들어지지 않은 게 허다합니다. 한 번 더 연장해서 완전히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계획 수립 시기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제한 절차. 허가를 제한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고 시도나 시장군수라면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허가를 제한할 때 공정성을 기억해서 심의를 거칩니다. 이때 국토부가 제한한다면 중앙이니까 중앙도시내, 나머지는 지자체니까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또 계속해서 허가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라면 심의 전에
시장운수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한자가 누가 제한한다고 지금요? 국토부 상급자나 시도 중급자, 즉 중간직급 이상이 제한합니다. 그때는 심의 받기 전에 하급자 시장운수 의견을 듣자는 거죠. 상급자나 중급자가 제안할 때는 하급자 의견을 들음으로써 그거다 적자, 현실성 반영.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하급자 의견을 듣는 겁니다. 현실성 반영. 심의를 거치는 이유는 공정성 확보. 하급자 의견 듣는 건 현실성 반영입니다. 자, 이제 5번 제목이 뭐다? 사전고시에다 줄 딱 쳐놓고요. 사전고시. 대개 고시라고 하면 전국에 알리는 게 고시입니다. 대개 고시는 뭔가가 결정된 후에 사후에 고시를 합니다. 근데 이건 미리 알리라 이거죠. 사전고시. 왜 그럴까? 기껏 허가를 신청할 때 서류와 도면을 어렵사리 구비를 해서 신청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제한자가 야 여기 3년간 제한됐어. 3년 있다 와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그간에 꾸몄던 자료에 헛고생이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 미리 제한할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국토부 시도 시장운수는 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 지역, 제한 사유, 제한 대상행위, 제한 기간을 미리 관고 공모에 고시를 하고 고시하는 얘기죠. 미리 알리라는 거예요. 사전 고시. 거기다가 헛고생 방지. 헛고생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고시해 주는 겁니다. 헛고생 방지. 자, 그렇다면 6번 가기 전에 물어볼 게 있습니다. 2년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거죠. 2년, 그죠? 그럼 2년을 딱 정했으면 2년을 꼭 채우고 해제해야 되나요? 미리 해제할 수도 있을까요? 그죠? 제한의 사유가 없어졌다면 미리 없앨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없앤다? 없앨 수도 있다. 제한 사유가 없어졌어요. 반드시 해제합니까? 필요할 때 해제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해제합니다. 자, 6번 볼게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허가 제한 지역을 고시한 국토부 장관 시도시장운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허가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유가 없어졌음에도 존치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사유가 없어졌으면 규제를 당장 끊어야 돼요. 반드시 해제하는 겁니다. 자, 그쯤에서 공식 하나 받아 적자. 공법상 공식입니다. 공법상 사유가 소멸되면 공법상 사유가 소멸되면 의무적 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의무적 해제니까 반드시 해제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제한다. 그래서 모든 공법이 똑같습니다.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아니라 줄 하나 딱 쳐놓고 오십시오.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오른쪽 마저 끝내겠습니다. 바로 7번 보시자고요. 허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1번, 2번 두 개 묶으세요. 우리 공법은 이렇습니다. 뭔가를 위반하면 2단계로 갑니다. 뭔가를 위반하면 일단 원상회복의 명을 준다. 위반자에게 원래대로 해놔라 라고 명을 줘요. 이걸 듣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한다. 이렇게 2단계로 갑니다. 행정대집행하면 원래대로 해 그랬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청이 대신 가서 부숴버리겠다 이거죠. 이게 바로 대집행입니다. 행정청이 대신한다는 얘기죠. 그럼 행정청이 직접 망치 갖고 가 때려부실까요? 용역업자 시킬까요? 시키겠죠? 그때 용역비를 이행보증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겠습니다. 1번 원상회복의 명령이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했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합니다.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원상회복 명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는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원상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대신 가서 부시는 거죠. 이 경우에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도 남으면 돌려주는 거죠. 반환하는 겁니다. 자, 이제 02번으로 내려가면 준공검사가 나오네요. 준공검사는 어떨 때 하는 거죠? 공사 끝났을 때 제대로 잘 끝났나 확인하는 거죠?
그럼 봐봐요. 토토토 건물을 짓겠다라고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럼 6인이 허가를 해줍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허가해준 내용대로 잘 끝났나 확인해야죠. 이게 준공검사. 그럼 준공검사는 누가 하는 게 딱일까요? 얘가 하는 게 딱이죠. 허가해줬으니까 얘가 확인하는 게 딱일 겁니다. 자, 그래서 준공검사 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정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개발행위를 마치면 6인에게 준공검사를 받는 겁니다. 허가해준 자가 검사하는 게 딱이겠죠. 6인의 검사를 받는다. 이것을 준공검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고요. 책을 2장 넘기시죠. 2장을 넘기면 134페이지가 나오잖아요. 134, 2절이 나오는데 여기부터 조금 더 쉬었다 하겠습니다.